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일찍 죽을까?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까?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7세, 여성은 85.7세입니다. 무려 6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이 차이는 3년 정도였는데 지금은 2배로 늘어났어요. 도대체 무엇이 남성들의 수명을 이렇게 단축시키는 걸까요? 저는 이정우, 지난 3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작년 5월에 제게 찾아온 53세 강민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겉보기에는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키 178cm의 표준 체중, 외모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0살이나 많았고 간 기능은 70대 수준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본인이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술도 많이 안 마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성들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진짜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김철수 씨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임상에서 발견한 남성 수명 단축의 진짜 원인 5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1위는 아마 흡연이나 음주일 텐데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술은 고작 5위에 불과해요. 진짜 1위는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시는 아주 사소한 습관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위험한 줄도 모르고 계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수명을 무려 15년이나 단축시키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반드시 오늘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위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바로 음주입니다. 술이 5위밖에 안 된다고요? 놀라셨나요? 물론 술이 건강에 나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순위가 낮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음주가 남성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평균 수명 단축은 약 2.5년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라는 점이에요. 실제로는 개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가벼운 음주자는 거의 영향이 없지만 중증 알코올 중독자는 20년 이상 수명이 단축되기도 해요. 한국 남성의 음주 패턴을 보면 특히 위험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폭음이에요. 미국이나 유럽 남성들은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남성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폭음은 간에 치명적입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속도는 시간당 약 10ml인데 소주 한 병에는 약 60ml의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즉, 소주 한 병을 분해하는데 6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3시간 만에 소주 한 병을 다 마시죠.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알코올이 들어오니까 간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특히 40대 이후 남성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데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마시면 간이 버틸 수 없거든요. 음주로 인한 수명 단축을 막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주 2회 이상 금주일을 만드세요. 둘째, 한 번에 소주 반 병을 넘지 마세요. 셋째, 술 마신 다음 날은 반드시 간을 쉬게 해주세요. 하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4가지 습관에 비하면 음주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4위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술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남성의 수명이 정상인보다 평균 4.2년 짧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숨겨진 영향들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단기간에는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독이 돼요.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안 낫죠. 둘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셋째,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거든요. 넷째,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주 깨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스트레스 관리에 정말 취약해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혼자서 삭히려고 하거든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많은 남성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스트레스는 참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48세 회사원 조영훈 씨였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았던 거예요. 6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180에 120까지 올라가 있었고 당뇨 전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고작 6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스트레스를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둘째, 누군가와 이야기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상관없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취미 활동을 하세요. 일 생각을 완전히 잊을 수 있는 취미가 하나쯤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3가지 습관에 비하면 스트레스도 아직 약한 편입니다. 3위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스트레스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비만이나 금연보다 1.5배 더 큽니다. 더 놀라운 건 사회적 고립이 사망률을 50%나 증가시킨다는 점이에요. 즉,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수명을 5년 이상 단축시킨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해요. 사회적 고립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만성 염증이 증가합니다.
고립감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 염증 지표가 크게 올라가요. 이 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사회적 지지가 없으면 백혈구 기능이 저하되고 감염에 취약해져요. 셋째, 우울증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고립된 남성의 우울증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3.5배 높습니다. 넷째,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식사를 대충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건강검진도 미루게 되죠. 특히 한국 남성들은 사회적 고립에 더욱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의 사회적 관계가 주로 직장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은퇴 후에 갑자기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서 심각한 고립감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진료한 65세 한태준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대기업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직장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후배들이 자주 찾아오고 회식도 자주 했죠. 그런데 퇴직 후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집에서 혼자 TV만 보고 지냈습니다. 1년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기가 없고 우울해 보였어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몸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었던 거예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금부터 직장 이외의 인간관계를 만드세요.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둘째,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해요. 셋째,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넷째,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활동을 하세요. 운동 동호회, 독서 모임, 여행 동호회 등 무엇이든 좋아요. 하지만 아직 더 위험한 습관이 2개나 남아 있습니다. 2위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이 사회적 고립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남성의 수명이 정상인보다 평균 7.2년 짧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들이에요. 하루만 제대로 못 자도 우리 몸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면역력이 30% 감소합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떨어져요. 둘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염증이 생겨요. 넷째, 식욕 조절 호르몬이 망가집니다.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깨져서 과식하게 되죠. 이런 변화들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수면 패턴은 정말 심각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25분에 불과해요. 이는 권장 수면 시간인 7 내지 9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왜 한국 남성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잘까요? 첫째, 야근 문화 때문입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죠. 둘째,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셋째, 술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업무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잠자리에서도 걱정이 계속되죠. 제가 진료한 42세 신동욱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IT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고 6시에 일어났어요. 선생님, 저는 체력이 좋아서 4시간만 자도 괜찮아요. 하지만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160에 100까지 올라가고 당뇨 전 단계까지 진행되었어요. 더 심각한 건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감기에 걸리고 입술 주변에 헤르페스가 자주 생겼어요.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자주 아픈 거예요? 그때 저는 수면 다이어리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한 달간 잠자리에 든 시간, 일어난 시간, 수면의 질을 기록하게 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30분에 불과했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은 더욱 짧았어요. 제가 이분에게 수면 패턴을 바꿔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자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라고 했죠. 3개월 후 다시 검사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당도 안정되었어요. 무엇보다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정말 신기해요. 수면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해요. 둘째,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온도는 18 내지 20도, 암막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세요. 넷째,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아직 가장 위험한 습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남성의 수명을 가장 많이 단축시키는 습관 1위는 바로 좌식 생활입니다. 좌식 생활이 1위라고요? 그냥 앉아 있는 게 뭐가 위험한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위험한 줄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에서 20년간 12만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남성의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무려 60% 높았습니다. 좌식 생활로 인한 수명 단축은 평균 12년입니다. 잠깐, 그럼 사무직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연속으로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몸은 30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으면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신진대사가 급격히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져요. 좌식 생활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먼저 줄어들어요. Use it or lose it이라는 말이 있죠.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정맥에 피가 고여서 혈전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좌식 생활은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다섯째, 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대장암, 전립선암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여섯째, 우울증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운동량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합니다. 일곱째,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몸의 피로감이 부족해서 잠이 안 와요.
8째,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앉아있는 자세는 위장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9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운동 부족은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감소시켜요. 10째, 뼈가 약해집니다. 중력에 대한 저항 운동이 없으면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특히 한국 남성들의 좌식 생활 패턴은 정말 심각합니다. 출근해서 8시간 앉아 있고 퇴근해서 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죠. 하루 12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진료한 39세 윤상호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회계사로 하루 1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체력이 정말 떨어졌어요. 계단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허리도 아프고.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9세 나이에 근육량이 60대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특히 하체 근육량이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이 당뇨 전 단계까지 올라가 있었고 중성지방도 정상 수치의 2배였어요. 무엇보다 염증 수치가 심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좌식 생활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분에게 앉기 중단 요법을 제안했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간 걷기, 점심시간에 20분 산책하기, 퇴근 후 30분 운동하기였죠. 3개월 후 재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났고 혈당과 중성지방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어요. 좌식 생활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30분 규칙을 지키세요. 30분마다 일어나서 최소 2분간 움직이세요. 화장실 가기, 물 마시기, 스트레칭하기 등 무엇이든 좋아요. 둘째, 서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하거나 전화 받을 때는 서서 받으세요. 하루 2-3시간만 서서 일해도 큰 효과가 있어요. 셋째, 점심시간을 활용하세요. 점심 먹고 나서 20분간 산책하세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오후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넷째,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3층 이하는 무조건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다섯째, 대중교통에서 서 있으세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가 있어도 서 있으세요. 30분 정도는 충분히 서 있을 수 있어요. 여섯째, TV 볼 때도 움직이세요.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리모컨을 멀리 두어서 채널 바꿀 때마다 일어나게 하세요. 일곱째, 주차를 멀리 하세요. 가까운 곳에 주차하지 말고 조금 멀리 주차해서 걸어가세요. 여덟째, 소파 대신 운동용품을 두세요. 거실에 러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를 두고 TV 보면서 운동하세요. 아홉째, 친구들과 만날 때 활동적으로 만나세요. 술집에서 앉아서 만나지 말고 산책하면서 이야기하세요. 열째, 주말에는 야외 활동을 하세요. 등산, 자전거 타기, 골프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세요. 지금까지 남성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5위 음주, 수명 단축 2.5년. 4위 만성 스트레스, 수명 단축 4.2년. 3위 사회적 고립, 수명 단축 5년. 2위 수면 부족, 수명 단축 7.2년. 1위 좌식 생활, 수명 단축 12년. 만약 이 5가지를 모두 갖고 있다면 수명이 최대 30년까지 단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35년간 봐온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이 5가지 습관을 모두 바꾼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갔어요. 둘째, 가족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 해주면 성공률이 10배 높아져요. 셋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막연하게 건강해지자가 아니라 하루 만보 걷기 같은 구체적 목표를 정했어요. 넷째,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운동량, 수면 시간, 체중 등을 매일 기록해서 변화를 확인했어요. 다섯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지난해 제게 찾아온 58세 차준영 씨는 이 5가지 습관을 모두 바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분은 전형적인 좌식 생활자였어요. 하루 12시간 앉아 있고 매일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고 친구들과도 소원해진 상태였죠.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매일 피곤해요. 하지만 6개월 후 다시 만난 이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20년 전 체력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뇨 위험도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근육량이 20%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 손자와 뛰어놀 수 있어요. 좌식 생활 12년 단축, 수면 부족 7.2년 단축, 사회적 고립 5년 단축, 만성 스트레스 4.2년 단축, 음주 2.5년 단축. 이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3, 4개는 해당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알았으니 오늘부터 바꾸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30분마다 일어나서 걷는 것, 오늘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오늘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거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수명을 30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과제를 드릴게요. 첫째,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2분간 걸어보세요. 둘째, 오늘 밤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셋째,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인사를 해보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벌써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어떤 것을 실천하겠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